자, 이번 시간에는 같이 2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41번 보시면 분권발전기를 역회전하면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그 분권발전기 역회전, 우리 전압항립 조건이라는 게 존재하죠. 자여자 발전기 쪽에서. 우리 자여자 발전기에 전압항립 조건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자여자이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렇죠? 잔류자기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계좌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계저항이 있죠. 임계저항. 항상 요 관계가 돼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계좌저항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이 계좌저항이 너무 커져 버리면 우리 계좌전류가 공식을 쓰게 되면 항상 아랫부분에 V인데, 얘가 크면 계좌전류는 감소가 돼 버리죠. 감소가. 그러면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자속도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을 확립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계좌전류가 증가해야 자속도 증가하면서 기전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례관계가 성립되는데, 얘가 커지면 저항이 커져버리면 계좌전류가 순간적으로 감소가 돼버리죠. 그래서 전압 확립이 되기 전까지는 계좌전류는 계좌저항값은 커지면 될 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계좌저항이. 그래서 항상 계좌저항은 임계저항보다 작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회전 방향이 잔류자기의 방향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자, 봐봐요. 회전 방향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때 자속의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전류의 방향이 이꼴로 자속의 방향이니까. 그때 회전 방향이 만약에 반대가 되면, 회전 방향이 반대로 회전하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에 의한 자속의 방향도 반대가 돼버리죠. 그러면 처음에 발생한 잔류자속과 회전 방향이 바뀌고 나서 나중에 발생한 자속이 서로 상쇄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마찬가지로 전압을 확립할 수가 없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상쇄가 돼서 전압이 발생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회전 방향과 잔류자기의 방향이 일치가 돼야겠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가 역회전했을 때 얘기인데, 바로 지금 설명했던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회전 방향과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면 처음에 발생한 잔류 자속과 나중에 회전 방향이 바뀌었을 때의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된다.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잔류자기가 소멸이 되면 발전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전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하나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또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쓸 수도 있어요.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분권발전기 마찬가지 자여자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자여자 발전기는 직권, 분권, 복권, 타여자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가 다 자여자 발전기이기 때문에 역회전했을 때 잔류자기가 소멸되고 발전되지 않는다, 전압 확립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2번 가도록 합시다. 4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최대 토크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새끼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변화시켰대요. 그때 속도 제어를 하는 경우에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우리 요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우리 토크 T라는 놈은 공식이 하나 있죠. 비례상수 K에다가 앞에서도 했어요. R2의 제곱 플러스에다가 우리 S의 X2 전체의 제곱분에 S의 E2의 제곱에 R2라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토크라는 놈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과 전압은 제곱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 조건이 뭐예요? 이 최대 토크를
만들기 위한 슬립의 크기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분모에 있는 놈을 갖다 작게 해주면 얘가 최대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고 분모가 최소값이 되는 거는 이 전체가 1일 때 최대가 된다고 했던 거여서 R2의 제곱과 SAS2 전체의 제곱을 같다라고 놓으면 요 놈을 날렸을 때 슬립이란 놈은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X2분의 R2로 나오겠더라. 그때 슬립은 2차 저항에 비례한다. 요 관계가 성립됐을 때 우리 최대 토크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또는 뭐 불변이다. 또는 뭐 변하지 않는다. 요 세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최대 토크를 물어봤으니까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2차 저항이 2배 커지면 2배가 되는 건 슬립이고 이렇게 두 개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상태를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슬립 2배 커지고 그다음에 최대 토크는 2배가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불변이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것도 잘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 그림에서 밀리암페어계의 지시 미리암페어를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단 밀리암페어계는 가동 코일형이고 정류기의 저항은 무시한데 이건 우리 정류회로 파트예요. 정류회로 파트. 정류기의 그 정류회로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정류회로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단상 반파와 우리 전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파라는 놈은 무조건 반파의 2배가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파는 우리 다이오드 이렇게 생긴 우리 다이오드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1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다이오드가 전파는 무조건 몇 개? 2개 이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단상은 항상 선이 2가닥이면 단상, 3상이면 3가닥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지금 보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AC 10V가 되는 거고요. 10V. 그죠? 입력 쪽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개가 나와 있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 하나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하나 이렇게 출력이 나와서 여기 전류기가 하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저항도 있고, 뭐 L도 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는 얘기죠. 여기 보면 전류기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게 이제 직류란 얘기입니다. 직류. 우리가 이쪽을 입력 쪽이라고 놓고요. 이쪽을 부하, 우리 출력 측이라고 놓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동 코일형 나오면 무조건 직류 얘기하는 거죠. 직류. 그래서 여기 R이 있는데 여기 L이 있고요. 우리 직류에서는 L은 무시할 수 있겠죠. 우리 R만 L오니까 직류에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 전류 아이디는 ohm의 법칙을 쓰면 R분의 ED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직류니까 전압도 직류가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R분의 ED를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직류가 없고 우린 교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ED를 직류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ED 값은 얼마예요? 두 가지가 있죠. 0.45의 2가 있고 0.9의 2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선이 입력의 단자가 2가닥이니까 단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4개, 브릿지회로죠. 그래서 2개 이상이면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단상 반파인지 전파인지. 그래서 선이 2가닥이고 단상, 브릿지회로 2개 이상이니까 전파가 되겠더라. 그러면 반파는 원래 0.45의 2인데 전파는 2배니까 0.9의 2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0.92. 자, 그럼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이제. 그래서 R이 얼마냐면 5kg ohm을 줬죠. 여기, 지금 바뀌었는데, 오른쪽이 R이고 왼쪽이 L이죠. 그래서 어쨌든 5kg이니까 5 곱하기 10의 3승으로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기본 단위로. 그 다음에 0.9에다가, 요거는 교류죠, 이제. 교류. 그래서 교류 10V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단위가 암페어예요, 암페어. 여기까지는 암페어인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뭘로 물어보고 있냐면, 미리암페어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가 1일 때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럼 두 개가 같아지려면 10의 3승을 잡아주면 되겠지. 그죠? 그럼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0의 1승. 그때는 이제 기본 단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몇 승을 잡아야 돼요? 마이너스 3승이 아니라
플러스 3승을 잡아줘야 되겠죠. 플러스 3승. 그죠? 왜냐면 단위가 작은 단위로 가는 거니까 큰 배수를 취해야 쌤쌤이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요거 날리면 9 나누기 0.9 곱하기 10이니까 9잖아요. 9 나누기 5면 1.8 나오겠죠. 그래서 1.8 mA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정리로 해서 이런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 단상, 반판지, 전판지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돼요. 선이 두 가닥이면 단상이고 다이오드가 하나면 반파, 2개 이상이면 전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44번 가도록 합시다. 자, 단상 주상 변압기 2차 측 105V죠. 2차 측 전압. V2가 105인데 이거는 탭 전압이라고 봐야 돼요. 탭 전압. 자, 그리고 2차 측에 1옴의 저항을 접속했대요. R2가 1이 되겠죠. R2가 1옴. 그런 다음에 1차 측에 900V를 가했대요. V1이 900이 되겠습니다. 요건 V2T라고 쓸게요. 제가 우리 탭 전압이니까 V2T. 그때 1차 전류는 얼마냐면요. 1A 주고 있죠. 1A. 그죠? 그때 1차 측 탭 전압이 얼마입니까? V1 T 값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무시한다고 했고, 그럼 우리 권수비 공식을 쓰게 되면 A는 뭐예요? V2분의 V1이잖아요. 그러면 1차 측의 탭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V1 T라는 놈은 권수비 A에다가 V2에 2차 측의 탭 전압을 곱하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권수비는 모르지만 V2 2차 측의 탭 전압 105V를 줬죠. 그래서 권수비만 알면 1차 측의 탭 전압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건은 R2하고요. I1하고 V1이에요. 요걸 가지고 권수비를 따져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권수비를 어떻게 따질 거냐면 우리 그 저항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저항은 우리가 루트에다가 R2분의 R1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제곱을 취하게 되면 요게 제곱 루트 벗겨지면서 A제곱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R2분의 R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R1이란 놈을 다시 바꾸면 A제곱에 R2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제곱에다가 R2는 1이니까 R1하고 A제곱은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R1하고 A제곱이. 자, 이 상태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져봐야 될 게 우리가 전류, 1차 전류를 줬으니까 뭐 이렇게 써봅시다. I1이란 놈 오메 법칙에서 R1분의 V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전류는 R1분의 V1 그래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R1이라는 놈을 위해서 A제곱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제곱분의 V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A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A제곱분의 V1이 900이고요. I1은 1을 줬어요. 1. 그럼 결론은 뭐야? 900이라는 놈은 A제곱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A는 얼마예요? 30이 되겠지. 그죠? 제곱이 넘어가면 루트 900이니까 A는 30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A 값 구했으니까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구한값이 3150V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단 몇 번이냐면 3번 되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압기에 보면 탭 전압을 갖다가 이제 수전전 전압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건데 탭 전압 조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 주상 변압기 보면요, 그 위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따놓은 게 있어요. 그걸 뚜껑 딱 열게 되면 손만 딱 집어넣고 이렇게 탭을 조정할 수 있게 로타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변압기 보면요. 그래서 그걸 탭 전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5번 가도록 할게요. 45번. 45번은 용량이 150kV이고요. 철선이 1kW, 전부하동선이 4kW, 단상 변압기 최대 효율 밑줄 그세요. 그리고 최대 효율 시 부하를 물어봤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n분의 1 부하 시 최대 효율을 갖다 우리가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n분의 1 부하 시 효율 값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앞에서도 계속 했지만. 그래서 루트에 PC분의 P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상 변압기 하나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70%. 그래서 철선과 동선의 비는 뭐 1대2다, 2분의 1이다 해가지고 70% 잡아준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일단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네요. 동선이 얼마예요? 4고 철선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그러면 실제로 최대 효율시 부하는 몇 kV냐고 물어봤으니까 150에다가 2분의 1 곱하면 최대 부하는 75kVA에서 우리가 손실이 가장 적고 효율이 최대가 되는 용량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50kV짜리 변압기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 150을 전체 부하에 걸지 말고 우리 절반 즉 75 정도만 부하에 공급을 했을 때 손실이 최소가 되고 효율은 최대로 온전히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게 n분의 1 부하시 효율 공식이 되시는 거예요. 이 공식 잘 나오니까 보셔야 돼요. 그래서 75 들어가 있는 새끼는 찾아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효율을 물어봤잖아요. 변압기 효율. 그러면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니까 P 플러스 PI 플러스 PC분의 P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 100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구해볼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용량이 150인데요. 여기에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n분의 1 부하시 효율값을 단상 변압기 최대 효율과 최대 효율시 부하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요 2분의 1 나온 걸 갖다 이용을 해야 돼요. 실제 2분의 1 부하를 걸었을 때 효율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n분의 1을 곱해줘야 되겠죠. n분의 1. 그리고 철소는 고정선이니까 안 바뀌어요. 얘는 동선은 가변선이니까 여기는 얼마 잡아줘야 되냐면 n분의 1의 제곱을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선이란 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동선이란 놈은 i제곱의 r이거든요. 부하전류 제곱에 비례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게 동선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부하를 걸었으니까 마찬가지 부하도 n분의 1 걸려 있으니까 전류에다가 n분의 1 제곱을 잡아줘야 되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출력도 실적으로 n분의 1 부하시 최대 출력이 나온다 했으니까 2분의 1을 갖다 곱해줘야만 그때 효율을 구할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150 곱하기 2분의 1 잡아주시고요. 여기도 150 곱하기 2분의 1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류를 원래 곱해야 되는데 역류는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선이 얼마냐면 1이고요. 얘는 n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고정선이니까. 그 다음에 동선은 4kW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n분의 1 제곱 부하전류에 의해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곱만큼에 비례해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계산 97.4%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요것만 구하면 답은 찾을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46번 가도록 합시다. 46번은 유도전동기 특성에서 토크와 2차 입력, 동기 속도의 관계를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전동기에서 토크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2파이 n분의 2파이 ns분의 60의 P2라는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0.975 ns분의 우리 P2라는 게 있죠. 요거는 단위가 뉴턴메타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단위가 킬로그램메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2파이 n분의 60의 P0가 들어가는 거죠. 요거 단위가 뉴턴메타.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위 T는 0.975 n분의 P0가 있죠. 이 단위가 킬로그램메타.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얘죠. 우리 지금까지 많이 풀었던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출력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요건 입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기 속도일 때, 입력일 때에 대한 토크. 그 다음에 요거는 회전자 속도에 대한 출력에 대한 토크.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는 거의 이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첫 번째 공식인데 첫 번째에서 보면 토크란 놈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요거 우리 2차 입력이라고 하잖아요. 뭐 원래 동기 와트라고도 하는데 2차 입력하고는 비례관계고 동기 속도하고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고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토크는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 속도에는 반비례한다. 1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풀어봤고요. 47번은 칠판 좀 정리하고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7번 보도록 할게요. 47번 답이라고 하나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요거 우리 기출문제에 딱 한 문제 있는데, 직육의 보상권선이 있었잖아요. 우리 아까 그 1회 때 제가 설명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전기자 반작용. 그래서 우리 보상권선이란 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돌아나가는 자속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지법으로 잡아주는 게 보상권선하고 보극이었는데, 그 보상권선은 실질적으로 그 계자극에다가 권선을 코일을 감아 설치를 하는데요. 그 전기자란 놈하고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권선과 반대 방향으로 감아서 서로 상쇄를 시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해서 4번 답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상권선의 전류는 전기자 권선의 전류 방향과 정반대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전압 변동률 물어보고 있는 건데, 저항 강화가 2%래요. 우리 저항 강화를 P라고 쓰거든요. P? 저항 강화 P, %R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것도 계산 문제 몇 번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저항 강화를 우리가 P 또는 %R이라고 쓰죠. 그래서 이게 몇 프로냐면 지금 2%를 주고 있어요. 2%. 그 다음에 또 하나 준 게 우리 리액턴스 강화 Q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 X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3% 줬어요. 자, 그때 역률을 줬는데 역률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요. 80%인가요? 0.8. 자,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 지역률에다가 밑줄 그으시면 돼. 지역률. 우리 지역률이나 지상분해는 부호가 뭘로 들어갑니까? 우리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압 변동 공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 변압기에서 공식이 두 가지죠. V2n분의 V20 마이너스 V2n.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저항 강화율, 요게 리액턴스 강화율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률이 이제 여기 플러스일 때는 지역률이고요. 마이너스는 어느 때예요? 진역률이죠. 진역률. 위상이 앞설 때 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플러스일 때는 지역률, 마이너스일 때는 진역률 이렇게 따지는 건데, 만약에 지역률이다 진역률이다 라는 말이 없으면 무조건 플러스예요. 우린 기준이 플러스가 기준이죠. 왜? 부하 자체가 L이기 때문에. 모든 부하는 L이잖아요. 다 코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풀면 되는데, 자, 우리 지역률이니까 플러스로 잡아주면 됩니다. 다시 쓰면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의 사인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P라는 놈은 2 곱하기 역률이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이 3%인데 우리 코사인이 0.8이면 사인 얼마예요? 0.6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삼가함수 공식 항상 얘기했지만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의 제곱 세타는 얼마니까? 1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면 0이고 0이면 1이고, 그죠? 얘가 0.8이면 0.6이고요. 0.6이면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했던 얘기는 뭐냐면 코사인 제곱값이 아니라 코사인 값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사인 값들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곱값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8이 16이니까 1.6 더하기 6, 3, 18, 1.8 3.4%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답을 찾게 되면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4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은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레칭 전류라는 건 뭐예요? 그 SCR을 갖다가 온시키기 위해서 에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흘려주는 그때 최소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이리스터가 턴온하기 시작하는 순전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기 보면 가장 짧죠? 짧은 거 찾으면 되겠네. 그죠? 우리 유지전류가 또 있었죠? 유지전류는 뭐예요? 그 SCR이 온되고 나서 그 온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최소 전류를 얘기하는 건데, 레칭 전류보다는 작다라는 거 하나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유지전류는 그 상태를 말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는 얘기야. 온 상태를 갖다. 그때 흐르는 최소 전류인데 걔는 레칭 전류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 4번이었고요. 50번 가도록 합시다. 자,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 물어봤는데요. 변압기 두 대의 용량이 P래요. 변압기 두 대로 출력
킬로와트가 나왔죠. 역률이 코사인 세타 줬죠. 삼상유도지 두 대란 얘기 V결선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가면 V결선 얘기 나오고 있죠. 삼상유도 전동의 V결선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이 몇 kV입니까? 단위가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P라는 놈은 V결선도 삼상이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킬로와트 하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률이 없은 피상전력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상 루트3 VI 하고 나오는 게 바로 우리 피상전력 단위가 되는 거죠. kVA. 그러니까 역률이 있으면 유효전력, 없으면 피상전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인 세타가 들어가면 kVAR, 킬로바 해가지고 무효전력이 되는 거죠. 무효전력. 그래서 또 우리 피상전력이란 놈은 루트에다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 회로이론 가공에서 얘기하는 거.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한 대 용량이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자, P라는 놈을 루트 3에다가 P1 한 대 용량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실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요 한 대 용량 이걸 물어봤으니까 다 나머지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서 나누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대 용량 P1은 용량 P를 갖다가 루트 3으로 나눠주고 다시 역률을 갖다가 한 번 더 곱해서 분모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되겠죠. 공식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P 하고 찾으면 됩니다. 답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1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1번 문제는 단절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 단절권 계수의 특징 아까 한번 잡아드렸죠. 2011년 1회 문제 풀이할 때 우리 동기계에서 사용되는 그 단절권과 뭐 하나 있었어요? 분포권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단절권 계수를 KP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외우는 방법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 사이판 가고 싶다 그랬잖아. 뭐 타고 간다 그랬어? 우리 비행기나 배 타고 가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답이 얼마 나온다 그랬냐면 제가 0.9 얼마 하고 나오는 게 답이라고 그랬어요. 다음 파이라는 놈은 3.14가 아니라 얼마예요? 180도를 넣어야 돼. 왜? 사인 코사인 각도가 있을 땐 180이고 없을 때는 그냥 3.14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여기서 이제 베타의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으로 구할 수 있겠더라. 단 간격을 우리가 또 피치라고도 하겠더라. 또 단 코일을 권선이라고도 하겠더라 라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극간격 안 주면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해드렸죠. 자, 지금은 베타 값을 줬네요. 권선 피치, 권선 간격과 극피치, 극간격의 비를 15분의 13 줬어요. 요거 준 거죠. 권선의 간격과 극간격의 비 15분의 13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15분의 13.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다시 써가지고 구해볼게요.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 파인데 베타는 15분의 13 줬고요. 파이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안에 거 곱해서 분 모로 들어가고요. 바깥 거 곱해서 분 자로 가면 돼. 번분수 30분의 우리 13파이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은 2번인데 요거 우리가 파이 180 놓고 계산해서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0.9 얼마 나올 거예요. 요거 180이니까 요거 약분하면 6이잖아요. 그럼 사인 몇 도예요? 78도죠. 그래서 사인 78도 해가지고 계산기 누르면 0.9 얼마 하고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일단 요 분수로 물어봤으니까 여기까지만 표현을 해서 답 2번 찾아주면 되겠죠. 자, 5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동기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연결된 거 물어봤는데 잘못 연결된 건 뭐냐면 우리 반작용 전동기 뭐 역률이 좋다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출력이 작고 역률이 떨어지죠. 약률이 낮아요. 그래서 답이 1번 일단 잘못됐고요. 요거는 우리 직류전원을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반작용 전동기 구조가 이제 간단하고 시계, 전기 시계 뭐 아니면 측정장치, 각종 측정장치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요거 답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도 낮고 역률도 낮고, 그죠? 역률이 좋다고 했으니까 잘못됐겠죠. 다음 53번 가도록 합시다. 53번 문제. 부하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직류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전동기 보면요. 우리 직류기에서 직류전동기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속도 변동률이 나오죠. 속도 변동률. 우리 속도 변동률 공식은 전압 변동률 공식하고 똑같아가지고 원래 공식은 NM분의
N0-NN 이렇게 이제 쓰죠. 우리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우리 직류전동기에서는 우리가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 앞 글자만 따가지고요.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배열된 거 하면 직가분차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얘는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률이 가장 큰 건 직권이고요. 가장 작은 건 차동복권이에요. 왜냐면 이 직권이란 놈은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죠. 토크 회전수가 제곱의 반비례고 우리 분권이란 놈은 1승의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제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권이 변동률이 가장 크겠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일단 이거 좀 외우자. 직가분차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심하게 부하가 변하면 심하게 속도가 변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직권 1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4번 가도록 합시다. 54번 문제. 보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지금 요번 회차에서는. 자, 우리 요거 한번 그림, 지금 해설의 그림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지난 1회 때. 2011년 1회 문제풀이 할 때 했는데 여기 N극이 있고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여기 S극이 있고 앞에서 했어서 전기자가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 보극 여기다 달아준다고 그랬죠. 여기다 S 여기 N극 해가지고 보극 달아준다고 했던 거예요. 요 그림만 보시면 돼요. 우리 발전기는 어차피 이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죠. 회전 방향이 이 방향으로. 그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그럼 지금 요 문제에서 틀린 걸 물어봤는데 다른 건 보지 말고 바로 답으로 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회전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이 계좌극을 갖다가 여기 이제 보극이 되는 건데 이 계좌극을 갖다가 돌리면 요 위치에 N극이 오고 요 위치엔 S극이 오죠. 그래서 얘는 답이 몇 번이냐면 틀린 게 2번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극의 극성은 이 보극의 극성은 주자극이 계좌극이죠. 이게 주자속이 발생되는 주자극. 그죠? 또 계좌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주자극의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 놓으면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극성 자체가 옮겨놓은 것과 같은 극성이라고 했는데 극성이 어때요? 옮기면 반대잖아요. 여기 S인데 여긴 N이 오고 여긴 N인데 S가 오는 거잖아. 서로 반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틀린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고 실제 우리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원선을 가봤을 때 전기자 원선, 그죠? 전기자로부터 발생되는 반작용에 의한 자속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개념까지도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뭐였어요? 이 전기자하고 아까 문제 몇 번이었냐면요. 보상권선이 있었죠? 그래서 전기자하고 직렬로 연결이 되겠다고 하나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5번 가도록 합시다. 자, 54번의 답은 2번이었고 55번 보시면 토크 물어봤는데요. 삼성이도 전동기 S는 1일 때 2차 유기기 전력 1리토, 2차 한상의 리액턴스를 X토, 저항을 R토, 슬립을 S, 비례상수를 K0라고 했을 때 토크 물어봤죠. 우리 토크 나오면 이거 공식 계속해서 잡아드렸던 거죠. 비례상수 K에다가 뭐예요? R2의 제곱 플러스 S의 S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의 제곱에 R2. 그래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슬립과 전압은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거 답은 찾으면 몇 번이에요? 4번이 답이죠. 거의 비슷하게 다 생겼는데 잘 보시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답.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56번 갈게요. 56번 보시면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 물어봤는데 우리 역률, 동기 전동기죠. 가장 비싼 놈 찾으면 돼요. 가장 돈이 비싼 놈이 가장 좋은 겁니다. 우리 동기 전동기. 장점 한번 볼까요? 우리 동기 전동기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속도가 일정하죠. 이 같을 동차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역률 및 효율이 자 이렇게 쓸게요. 가장 우수하죠. 역률을 100% 운전이 가능한 게 바로 또 동기기입니다. 동기기.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큰 장점이 또 하나가 뭐예요? 역률을 조정할 수 있죠.
그죠? 그 위상 특성 곡선, V 곡선 가지고 여자 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역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은 가장 비싼 거 찾으면 돼요. 우리 돈이 비쌀수록 다 좋은 거라, 거의 좋은 거잖아요.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우리 비쌀수록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가장 비싼 놈이죠. 우리 발전소가 있다고 그랬잖아, 발전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57번 가도록 합시다. 57번. 57번은 여기다가 잡아드릴게요. 자, 57번 보시면 변압기 철심에서 자속 변화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을 물어봤는데, 자속이 변화, 시간이 변해서 자속이 변하면서 철심 내부에 유도되는 와전류에 의한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속 변화에 발생되는 손실은 와전류 손실이 되겠습니다. 1번. 자속 변화에 의하여 철심 내부에 그 유도되는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우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표유부하소는 뭐예요? 그 자급현 등에 생기는 그 누설자속, 전기자 누설자속이나 와전류 손실을 와류손을 갖다 우리 표유부하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히스테리시소는 그 자와 시간적 변화에 의해 기인되는 자기적 손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일단 문제의 답만 봐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나온 것만 보자. 우리 지금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나온 것만 보세요. 58번 보면 병렬운전인데 발전기 용량하고 전격전압 물어봤어요. 자, 분권발전기라는 얘기는 결론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자, 직류발전기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항상 우리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거 나오면요, 무조건 용량 출력이 답이에요. 우리 뭐 동기기 때도 그랬고요, 변압기 때도 그랬고 무조건 용량 출력입니다. 병렬운전 조건 아닌 거 나오면. 첫 번째는 극성이 일치해야 되겠죠. 우리 직류기다 보니까 극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서 극성을 일치시켜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이 조건이 항상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단자전압, 전격전압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전이차가 발생하면서 순환전류가 흘러가 버리겠죠. 그래서 순환전류에서 그 발전기가 소선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외부 특성 곡선이 무슨 특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되죠. 수화 특성. 수화 특성일 것, 뭐 일치, 뭐 일 것 이렇게 쓸게요. 이 수화 특성이 이제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얘기하는 건데, 부하외부 특성 곡선도 마찬가지였죠.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특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화 특성의 대표적인 기가 바로 누구냐면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용접기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 용접기 나오면 무조건 수화 특성 찾으면 되는 거고요. 시험 문제 있죠. 그다음 용접기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이제 누설 변압기를 많이 쓰는데, 이 누설 변압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손실이 크게 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철판대기를 갖다 접합시키는 게 용접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나오는 게 그 손실을 이용하는 거죠. 누설 리액턴스가 크다. 이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는 거죠. 손실이 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변압기 쪽 가면 얘는 나와요. 변압기 쪽 가면 누설 변압기 특징이 가지고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가 나와요? 우리 병렬운전 조건에 중요한 거, 교납선을 설치하는 거죠. 뭐 고려한자 따서 우리가 교납한 또는 교납 모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직권과 복권, 칙칙폭폭으로 외운다 그랬죠? 또는 과복권. 이 변태성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발전기에다가 우리 교납선을 설치해서 안정하게 운전할 목적으로 쓴다고 했던 거예요. 이 교납선 설치 목적이 뭐예요? 병렬 운전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안정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자, 그러면 요거 발전기 용량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P는 임의라고 해야죠. 임의. 그리고 V는 단자전압, 전격전압은 일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답 찾으면 몇 번?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P는 마음대로 하세요. 임의, V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59번, 60번 두 문제 남았는데 두 개 같이 이쪽에서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갈게요.
자, 59번은 권선형 답이라고 쓰세요. 답. 요거 한 문제밖에 없는 문제인데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있다. 2차 회로는 Y로 접속하고 2차 각상의 저항은 0.3이래요. 일단 R2 값이 0.3이 되겠죠. R2가 0.3. 그 다음에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 측에서 봤을 때 1.5래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X1 플러스 X2 다시 2차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합한 게 합성 리액턴스 값이 1.5가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동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은 얼마입니까? 거기다 밑줄 그시면 돼. 기동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저항값, 그때 삽입해야 할 저항값 얼마냐 그걸 물어봤죠. 1차 각상의 저항은 무시한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네요. 원래 이 기동 저항값을 2차 그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 기동시의 저항값을 갖다 우리 공식이 나와 있는데 RS-는 어떻게 되냐면요. 루트 해가지고요.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다시 전체 제곱에다가 2차 저항 R2 값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공식이거든요. 근데 이 공식을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보실 필요가 없어요. 자주 나왔던 것만 좀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라도 좀 외우시고 이런 것들 안 되면 답만 보시든가 아니면 뭐 굳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 같으면 외우지 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외우려면 한두 것도 없거든 양이.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죠. 자,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다가 우리 1차 저항은 뭐라 했냐면 무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0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0으로 봤으니까 X1 플러스 X2 다시 전체 제곱 빼기 R2 요것만 잡아주면 되겠죠? 한 번 더 쓸까요? 요것만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1차 저항을 무시했으니까. 무시 안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1.5에 1.5밖에 없죠. 1.5 제곱. 그죠? 빼기 R2가 얼마예요? 0.3이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25 정도 나오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해보실 분들은 뭐 어렵진 않아요. 솔직히 어렵진 않은데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안 해도 좋다는 얘기죠. 어차피 뭐 이거 잘 나오진 않으니까. 자, 6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합시다. 차라리 이런 게 중요해요. 반파 정류회로 밑줄 그셔야 돼. 반파 정류회로. 직류전압이, 자, 직류전압 ED가 얼마냐면 200을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는 변압기 2차 상전압 물어봤는데 이거 정류회로 문제잖아요. 정류회로. 우리 정류회로 나오면 항상 뭐예요? A씨를 DC로 바꿔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류전압 아니면 직류전압. 단 이 교류전압이라는 건 실효값이 된다고 했던 거고요. 정류회로에서는 우리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예요? 단상, 우리 반파하고 또 하나가 누구야? 단상, 전파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금은 그러면 반파인데 단상인지 삼상인지 뭐라고 안 줬잖아요. 근데 정류회로 나오면요. 무조건 단상밖에 없어요. 단상밖에. 그리고 말이 없으면 항상 기본이 기준이에요. 기본이. 자, 그러면 단상 반파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단상 반파할 때 ED는 얼마예요? 0.45의 2죠. 그죠? 원래 파이분의 루트 2의 2인데 그 루트 2를 갖다 파이로 나누면 0.4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류가 입력, DC가 출력이니까 얘가 출력이고 얘가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요. 가로 안에 정류기내의 전압강화는 5V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압강화가 있더란 얘기지. 전압강화. 이게 전압강화입니다. 그럼 전압강화는 뭐예요? 손실이 되는 거죠. 손실. 그럼 여기 봐봐요. 입력과 출력과 손실이 있을 때 출력이란 놈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입력에다 손실을 빼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 입력은 출력 더하기 손실이니까 빼야만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물어본 거는 ED 값을 줬으니까 누구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교류의 실효값 전압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변압기 2차 상전압인데 거기 그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전압이 됐든 전류가 됐든 우리는 정류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류 아니면 직류. 그러니까 지금은 직류를 줬으니까 교류를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교류를 줬으면 직류를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그럼 요거 구하려면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나누기로 들어갔고. 그래서 2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넘어오니까 일단 플러스. 그래서 1이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0.45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45분의 1D가 얼마냐면 직류가 200이고요. 전압강은 얼마 줬어요? 아까 우리 5V 줬네요. 5V.
그래서 이거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205를 갖다 0.45로 나오는 게 455 정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죠, 4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1년도 2회 문제, 20문제를 또 한번 풀어봤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번에는 3회 문제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